여성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성화가 된 거죠. 선수들이 이제 고산지 같은 데 올라가서 자기 피를 뽑아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올림픽 같은 거 보시면 뭐 순위가 몇 년이 지났는데 바뀌고 본인의 성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도핑 검사관이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이 있거든요. 무작위일 수도 있고 뭐 순위로 의한 결정일 수도 있고 타겟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와다라고 하는 세계 도핑 방지 기구는 전 세계에 있는 스포츠 도핑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기에도 룰이 있잖아요. 그런 룰이나 규정 규칙을 만드는 것들이 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다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검사라는 부분이 또 들어가요. 규정을 받아서 국내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 또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대회들이 있잖아요. 선수들에 대해서 도핑 검사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핑 검사관들은 현장에서 선수들과 직접 만나서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하는 현장 요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보안관, 경찰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고대부터 올라가면 더 빨리 더 잘 다니게 하려고 경주마한테 약을 주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투사나 아픔을 잊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스포츠에서 도핑은 사실 1960년대 로마 올림픽에서부터 사실 유래가 됐고요. 그때 사이클 선수가 암페타민이라는 혼합된 약물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경기 중에 쓰러지게 됐고 병원에 이송됐는데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냉전 시대의 도핑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약물의 힘이나 방법들을 빌리는 것들이 가장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독일 선수가 한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여성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호르몬이나 뭐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남성화가 된 거죠. 사실 그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남성으로 성 전환을 하는 삶을 사는 다큐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만연하게 있는 스포츠의 약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협감이 들었기 때문에 사이클이나 축구 종목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 대회에서도 도핑 검사라는 것들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약물을 이제 섭취하거나 어떤 주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에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작용이 일어나게끔 해서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가수혈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수혈은 말 그대로 자기 피를 뽑아서 다시 넣는 건데요. 선수들이 이제 고산지 같은 데 올라가서 적혈구의 어떤 생성량들을 많이 늘린 다음에 자기 피를 뽑아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경기 당일이나 전날에 다시 재투입해서 활용하는 그런 실질적인 예들도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모든 걸 밝혀낼 수 없지만 정말 잘 달린 우사인 볼트 이런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유전자를 활용해서 뭐 100만 명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유전자를 활용하거나 변형하거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브레인 도핑이라고 해서 자극을 통해서 그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이나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혈액이라던가 소변들을 이제 채취해서 10년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면 다시 꺼내서 확인을 다시 해서요. 올림픽 같은 거 보시면 뭐 순위가 몇 년이 지났는데 바뀌고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도 3위로 올라가기도 했고 12 선수가 뭐 1등을 한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사실 쫓기는 스포츠 도핑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잡는다 이런 표현은 사실 잘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선수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마치 저희가 나쁜 짓 하는 애들을 잡는 그런 어쨌든 도핑 검사라는 말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선수와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겠고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변, 몸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피를 뽑는 혈액 채취적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소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수들이 좀 수치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성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도핑 검사관이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종교적인 이유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거부하거나 상당히 불편해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사실 도핑의 가장 기본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경기의 룰처럼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몸에서 나오는 것들을 봐야 하고 이 과정 중에 불법적인 행위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보는 거거든요.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한데 체급 종목, 체급 조절이 필요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완전히 뺏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몸에 정말 수분이 하나도 없는 선수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을 함께 지낸 적도 있었어요. 이게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혈액 도핑 같은 경우에는 피를 뽑아도 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저도 피를 무서워하는데 피만 보면 기절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 선수들은 아예 이제 간이 침대에 눕히고 혈액을 채취하는 그런 사례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모든 선수들에게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선수들이 하진 않잖아요. 한 번에 도핑 검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사실 가장 큰 거는 비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가서 하는 그런 인력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인력이 충원된다 하더라도 소변이든 혈액이든 시료가 세계 도핑 방지 기구라고 하는 와다에서 인증된 실험실로 가야 하고요. 그 실험실로 갔을 때 분석하는 비용도 사실 많이 들거든요. 금액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건에 최소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까지 드는 그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에게 다 적용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무작위일 수도 있고 뭐 순위로 의한 결정일 수도 있고 뭐 타겟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처음 했을 때도 상당히 컴플레인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도자분들이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게임에서 졌다거나 이러면 사실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도핑은 당연히 해야 되고 내가 하던 상대 선수가 하던 어쨌든 스포츠의 공정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하지 왜 내가 했어? 이 부분에서 왜 내가 선택이 됐는가에 대한 약간 불평이죠. 저희가 이제 규정하는 것들은 대한체육회라던가 대한장애인체육회라던가 프로에 관련돼서 본인이 소속돼 있고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을 도핑검사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약투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 앞에 있는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분들까지는 선수라고 부르지는 않고 이제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생활체육까지도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뭐 경찰, 소방 여러 가지 국가고시에서도 도핑을 실행하고 있거든요. 분석 기구들도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테스트를 받거든요.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 전문 테크니션들도 계속적으로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설로 연구실이나 기관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당연히 할 수는 있지만 와다에서 정한 어떤 금지 목록을 모두 다 적발할 수 있거나 이런 기구들이 많이 있는 기관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은 일반인들까지 하기에는 여력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좀 그런 부분이 넓어져서 누구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또 여성 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제 전공인 스포츠 도핑과 관련돼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